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노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주로 물리학을 주제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거나 글에 과학을 녹여내기도 하고 또 좋은 과학책을 우리말로 옮겨서 국내 시장에 소개하는 번역 일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리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입자물리학, 양자역학, 천체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통계물리학은 대표적으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연구하는데요. 여러분,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면 물이 평소에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 상태로 변하거나 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상태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물질의 상태 변화를 통계물리학에서는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 상태일 때는 분자들이 서로 구속하는 힘이 약하게 있죠. 그래서 물을 용기에 담으면 그 용기에 담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 상태가 되면 물 분자들 사이에 서로 육각형 구조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 결합 구조 때문에 얼음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물리학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호작용을 분자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람들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요. 뭐 쉽게는 감기 같은 질병을 우리가 서로에게 전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가 퍼지기도 하고 소문이 퍼질 때도 있죠.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따라하면서 유행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은 되게 다양하고 많은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이름이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해요. 여기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보통은 인터넷 연결망을 떠올리실 텐데요. 인터넷 연결망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죠.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연결망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인터넷도 생각해보면 통신 기지국이 있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단말기가 있고 그러면 그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기지국이 매개해주는 그런 통신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세상을 네트워크로 나타냈을 때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또 그 각 예시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어떤 연구가 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몇 가지 들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항공망 네트워크예요. 여기서 항공망이라는 건 공항과 공항 사이에 항공 노선이 있으면 그 두 공항을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공항을 세계 지도에서 공항이 있는 위치에 그 동그라미로 공항을 나타냈고 그 공항에 취향하는 노선이 많으면 그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나타낸 전 세계 항공망이에요. 대충 세계 지도가 좀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외계인이 침공을 했어. 우리나라를, 아니, 우리 지구를 발견을 하고 저 친구를 괴롭혀 볼까? 이런 좀 짓궂은 생각을 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똘똘 뭉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 외계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어떤 공항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항공 연결망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전력망이 있어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우리 집이나 사무실로 전기를 보내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전력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사실 몇 시간도 보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불을 켤 수도 없고,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렇게 정전이 발생하는 게 드물지만 있어요. 이 사진은 2003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 사태 때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이때 보면은 다른 지역은 다 밝게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만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이때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정전이 돼서 전기를 쓸 수 없었던 곳인 거예요. 여기가 최장 3일에서 4일까지도 피해가 지속됐다고 하는데 정말 불편했겠죠. 그럼 이 일이 다시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혹은 어떻게 보조 장치를 마련해야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세상을 상호작용 혹은 네트워크로 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한 재미난 예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링크라는 책이고요.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네트워크 연구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분인데요. 이분이 2000년대 초반부터 네트워크 연구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발전했는지 그런 생생한 그 역사의 한 편을 재미난 에피소드들과 함께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해서 이런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김범준 교수님이 쓰신 세상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김범준 교수님이 TV 프로에도 많이 출연하셨지만 또 유튜브에서 범준의 물리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해요.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제가 이 세상물정의 물리학을 추천하는 이유는 통계물리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링크라는 책이 어떤 연결망이라는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김범준 교수님이 쓰신 세상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은 통계물리학에서 연구하는 연결망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 천체물리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최무영 교수님이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강의를 하셨어요. 그 교양 강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교수님이 굉장히 박학다식하셔서 이 이론과 관련된 뭐 철학이라든지 뭐 사회 분위기 또는 미술 작품까지도 연결지어서 책에서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물리학 전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 또는 통계물리, 더 넓게는 물리학까지도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더 재미난 일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